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공포와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전쟁이 나기 전 혼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 캐나다 여성 엘레나의 사연입니다. 평소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엘레나는 기독교의 성지이면서도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알려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유대교, 이슬람교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기독교 성지로만 알려져 있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이스라엘에 흠뻑 빠져 있던 엘레나는 정신없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서 여행하던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엘레나라고 해요. 꽃다운 나이 30이랍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커리어 우먼이에요. 얼굴도 예쁘고 집도 중산층이고 직업도 매우 좋아요.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하죠. 하지만 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진실된 사랑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조건이 좋은 여자이다 보니 남자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교제를 쉰 적은 없었지만 가슴이 떨리는 사랑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나 돈 많은 남자가 들이대도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이런 자신에 대해 문득 깊은 생각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사랑보다 일과 제가 좋아하는 일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연애를 뒤로하고 세상을 탐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 닫혀있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행 경비를 준비하고 저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쪽으로 여행 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양한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이죠. 저는 신의 존재를 딱히 믿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양한 신, 다양한 종교가 수천 년, 수만 년 유지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이요. 우연히 다큐를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이스라엘 관련 서적도 엄청 찾아봤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긴 했지만 다양한 종교의 성지인 만큼 위험한 요소도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아직 종교 분쟁이 있어 분쟁 지역인 걸 인지했지만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드타운 베들레헴 사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땅이랍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일단 사해였어요. 사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이며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여모예요. 염분이 일반 바다의 5배 이상으로 높은 소금기가 있는 물이죠. 아마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튜브나 다른 도구 없이 호수에 몸이 붕붕 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염분이 높아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어 누워서 신문도 읽고 책도 볼 수 있었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혹시 방문하게 되실 분들은 눈을 꼭 조심하세요. 물이 너무 짜 눈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은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땅이기도 하고 아직 종교 분쟁이 남아있는 분쟁 지역이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신나게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여행 코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이었어요. 예수가 태어난 동굴 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은 손꼽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거룩한 장소라 여겨진답니다. 성당 2채가 붙어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였어요. 성당의 벽면은 황금색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많이 퇴색됐더라고요. 다음 방문한 베들레헴 장벽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분리하고 있었어요. 뱅크시가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키는 이 정책에 반발하여 벽화를 그려 넣어 더 유명해졌는데 벽화에는 트럼프, 저크버그 등 베들레헴 분리 장벽 제작에 손뻗은 유명 인사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었어요. 분리 장벽이 만들어지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을 갇혔다 라고 표현하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도 뱅뱅 돌아가야 하는 등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죠. 베들레헴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관광을 하며 저는 혼자 밤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녔어요. 이곳의 야경은 다른 느낌의 야경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내가 마치 고대 문명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운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돌아다녔고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웬 남자가 다가오더니 제 팔을 확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미친 듯이 저항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어딘가에 데려가려 했어요. 주변에 대고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갔고 제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렸을 거예요. 순간 좌절감을 느꼈고 무서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계속 버텨봤는데 또 다른 남자가 오더니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장이겠다 싶었죠. 남자들에게 질질 끌려 골목 앞까지 간 순간 이젠 죽는구나 하고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람막이 같은 옷을 입은 남자는 제 쪽을 향해 재빠르게 돌진하고 있었죠. 새롭게 나타난 남자는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을 밀쳐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괴한들이 남자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덤볐습니다. 바람막이 남자가 상대적으로 왜소했기에 저는 그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람막이 남자가
마동석 같은 덩치들을 하나씩 제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치는 게 아니라 무슨 무술을 하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남자는 저들이 일어서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며 제 손목을 붙잡고 무작정 뛰었어요. 저도 사태를 파악하고 최대한 멀리 도망갈 수 있게 뛰었습니다. 10분 정도 뛰었더니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도착했어요. 남자는 가방에 있던 자신의 물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한숨을 돌리고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옆에 있는 벤치로 저를 안내했고 저희는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 정말 놀랐다고 말했어요. 야경을 구경하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괴한들이 저를 덮친 것에 대해서요. 바람막이 남자분은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종교적 분쟁이 남아있는 곳이라 아닐 수도 있지만 납치를 통해 외교적 협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확률이 낮을 뿐 없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남자분은 저에게 이제 좀 진정이 되었냐고 물어보고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바람막이 남자분은 보답 같은 건 필요 없다며 건강하고 다치지 말라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름과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그는 한국인이었고 이름은 박승철이라고 했습니다. 승철 씨는 제가 묵는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택시를 잡아서 태워 보낼 수도 있었는데 혼자 보낼 수는 없겠다며 택시에 함께 탔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보내기 전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라면 사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요.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연락했고 그 다음 날도 연락했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서로 또래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승철 씨가 30대 중반도 안 된 줄 알았는데 40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승철 씨도 제가 35살은 된 줄 알았대요. 동양인 기준에서는 서양인인 제가 성숙해 보였나 봐요. 10살 나이 차이를 알게 된 승철 씨는 만남을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침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저보고 조심히 캐나다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승철 씨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먼저 떠나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보내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계획도 없이 무작정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그와 연락하던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났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라고 했죠. 그는 용인에 있는 유명한 태권도 관련 대학교를 나오고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괴한에게 끌려갔을 때 승철 씨가 보여준 무술은 바로 태권도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승철 씨가 살고 있다는 용인으로 가는 리무진을 어디서 타는지 안내받았어요. 저는 버스를 기다리고 오랜 시간차를 타고 달려서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하니 아예 용인으로 가서 태권도장을 찾았죠. 도장이 생각보다 많아 바로 찾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도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과 태권도장을 구글링하여 어렵게 그가 일하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를 마주쳤습니다. 승철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었죠. 저는 승철 씨와 살겠다며 내쫓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근처 숙소에 묵으면서 매일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으려고 오전 일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오후에는 태권도장을 다니는 초등학생들과 인사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며칠이 지나니 계속되는 저희 고집에 승철 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틈을 파고들어 열렬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러자 승철 씨의 마음의 벽이 결국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저희는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머무르며 승철 씨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해요. 영어에 대한 배움의 선호도가 큰 것 같아 영어와 함께 배우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엘레나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 하나만 믿고 모든 걸 걸고 한국으로 달려온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싸코리아는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최신 사연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